시간이 늦었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고백? 전문가의 조언도 소용없다면 차라리 직접 마음을 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너무 성급하게 굴면 놀랄 수 있으니까 좀 더 적응할 시간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관계조차 유지하기 힘들 수 있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유머감이다. 적절한 유머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고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자신의 매력을 제일 잘 어필할 수 있다. 유머감? 그렇다면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지. 배달시키는 거 또 잊어버렸어요. 그 방법밖엔 없겠네요. 치마가 비에 젖질 않길 기도해봐야죠. 그럴 필요 없어. 아까 백변이랑 업무 관련해서 통화를 좀 했는데 마침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희 점심도 부탁했지. 감사합니다, 백 변호사님. 아니에요. 절 보면 긴장되나 봐요. 조금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전 좋은 사람도 아니니까요. 백 변호사님, 계좌 알려주시면 점심값 보내드릴게요. 저와 배달원은 비바람이 불어도 안전하게 음식을 배달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그 차이는 바로 저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죠.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제 변호사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제가 백 변호사님을 화나게 했으니까요.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안 되는데. 안 그럼 저 이제 이쪽 업계에서 어떻게 일해요? 아니긴요. 아까 백 변호사님이 본인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뜻이 있으신 게 분명해요. 아무리 좋으신 분이어도 이런 부탁은 하는 게 아니었는데 파트너 변호사님한테 심부름이라니.
그렇다 쳐요. 하지만 백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배달원이랑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신 건 분명 제가 점심값만 묻고 배달비 얘기는 꺼내지 않아서 눈치 주신 거라고요. 농담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너는 왜 좋은 일 해놓고 사람들 겁을 주고 그래? 굳이 나한테 와서 대신 점심값을 전해달라길래 내가 가격은 대충 얘기해줬으니까 모자라면 네가 알아서 보태. 무슨 말이에요? 전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럼 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래? 그냥 농담 좀 했어요. 농담?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 재밌지 않았어요? 마지막엔 다 웃던데요. 네가 나한테 재밌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 모습이 아까 그 네 어정쩡한 농담보다 더 웃기다. 한번 다른 사람들이 왜 웃었는지 잘 생각해봐. 내 농담이 별로였나? 그녀도 그저 내 기분을 생각해서 웃어준 건가? 서툰 분야는 함부로 시도하면 안 되겠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습관을 일상에 접목시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하면 픽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절대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실책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질을 잘못 판단하고 제출한 소송 자료에 논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면 싸우기도 전에 패소하는 거나 다름없죠. 하지만 이 PPT는 전체적인 색상 조합이 아주 좋네요. 다채로우면서 어수선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강렬한 임팩트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따라 부쩍 백 변호사님이 칭찬에 후하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직 무슨 일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백 변호사님이 조금 이상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러시는지 진짜 몰라요? 네? 실망이요?
설마요. 그거 꽤 오래된 일이잖아요. 지난 일을 들춰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신 것 같던데요. 이번 사건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파장이 꽤 크겠어. 저녁에 커피 마시면 잠 못 잘까봐 코코아 한 잔 타왔어요. 제 기억으론 이 파일은 다음 주까지 제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진다고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굳이 뭘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까지 아주 잘 해왔는걸요. 전 실망한 적도 없고 오히려 놀라울 정도였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전 어쨌든 미안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당신은 항상 제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최고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다 마시고 나면 퇴근해요. 데려다 줄게요. 천천히 마셔요. 뜨거워요. 네, 잘 자요. 그 책은 일단 보류하자. 아니, 왜 대체 당신이죠? 전에 백 변호사님이랑 통화를 했으니 제 담당자는 당연히 당신이 아니죠. 그래요. 엄청 잘생기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다는 그 파트너 변호사 백은우 씨 말이에요. 얼른 담당 변호사 바꿔주세요. 안 돼요. 반드시 백 변호사님이 담당하셔야 한다니까요. 번호 있으니까 제가 직접 전화해 볼게요. 당연하죠. 외모 감상은 무슨 그냥 백 변호사님을 존경하는 것뿐이라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선배, 같이 나가서 바람 좀 쐬요. 봐요, 이 사진이라니까요. 여긴 사무소 입구 아니에요? 사진 속 사람은 백 변호사님이잖아요. 예, 마침 그날 일찍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찍게 됐죠. 진짜요? 아니, 근데 어르신이 왜 백 변호사님한테 무릎을... 뭐 들은 거라도 있어요? 가까이 가긴 좀 그래서 사진만 찍고 바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분명 오해일 걸세. 그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요. 제가 볼 땐 상대 측 가족인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한테 조금만 봐달라고 사정하러 오신 거겠죠. 설마요. 안쓰러워 보이는데 혹시 이번에 곤란한 사건을 맡게 된 건 아니시겠죠? 그러고 보니 요즘 백 변호사님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누가 알겠어요. 어떤 사건이든 백 변호사님의 말솜씨라면 사실을 왜곡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진정해요. 굳이 상대할 필요 없어요. 아, 미안해요. 지금 바로 삭제할게요. 아이, 그냥 해본 소리예요. 백 변호사님께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잠깐 나 좀 보자. 백변에 관한 일이야. 걱정 마. 백변에 관한 유언비어는 나도 들었어.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사실은 백변의 업무를 좀 도와줬으면 해서 불렀어. 아휴, 그건 너 걱정하지 말라고 백변이 둘러댄 핑계야. 백변이 최근에 법률 지원을 맡게 됐거든. 좀 특수한 사건인지라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주기 싫다고 한동안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한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서 맡기엔 좀 불안해서 말이지. 위험할 정도는 아니야. 단지 사건의 성질이랑 피고인의 신분이 다소 특수할 뿐이지. 이번 사건의 피고인 오정섭은 석찬호 변호사의 예전 의뢰인이었어. 그땐 큰 사건은 아니었고 그냥 단순한 계약 분쟁이었지. 그런데 이번엔 그 사람이 병원 납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됐어. 백변이 오정섭의 변호를 담당하게 된 거고. 맞아. 지금 인터넷에선 납치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 신상 정보도 다 폭로됐고 말이야. 하지만 최종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이 시점에서 담당 변호사가 언행에 조심하지 않는다면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백변 성격 알잖아. 주변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 정작 본인은 안중에도 없다니까. 그래서
네가 같이 법률 지원을 도와줬으면 해.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조사만 하면 돼.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네가 곁에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어쩌면 평소보다 2배는 더 신중하게 행동할걸? 당연하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어쨌든 같이 조사하자고 하면 쉽게 동의하진 않을 거야. 아무쪼록 힘내.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어제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건강식품 판매원은 종종 흔히 계란이나 세탁세제 같은 생필품을 무료로 주겠다며 강의를 들으라고 권유하곤 하죠.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 알아. 증정품은 받아도 되는데 개인 정보는 알려주면 안 되지.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점 외에도 어르신들이 꼭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흰색 가운은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을 입었다고 다 의사 선생님인 건 아니에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병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건강식품 구매를 유도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정확한 대처 방법은 절대 아무것도 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지. 맞아요. 만약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개인 자산과 정보를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네. 최근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기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사전에 주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은우야, 이분이 네가 마음에 들어한다던 아가씨니? 어쩜 예쁘기도 하지. 할머님, 아까 옆방 할아버지랑 장기두러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려. 근데 김영감이 잠이 많아서 지금은 깨어 있을는지 모르겠네. 정원에서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대표님이 저 여기에 있다고 알려준 거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제가 혼자 맡기로 하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번처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앞으로 절대 혼자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만 약속해줘요.
저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대표님이 얘기하셨겠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납치범 변호 자체가 비난 여론을 조성하기 쉬운 화제니까요. 설령 그가 말 못할 자신만의 이유가 있다 해도 끝까지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그런 속사정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당분간 따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제가 독단적으로 맡은 사건이니까 피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렵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해당되는 말이죠.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그 비난들과 질의를 모두 견딜 수 있겠어요? 이런 악의적인 비난들은 전문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겐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되죠. 네, 그렇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인하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상처를 참고 이겨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요. 가능하다면 당신을 이런 비난들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신을 지지하는 것뿐이네요. 지난달 미림시 시립병원에서 한 환자가 납치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올해 56세인 병원 청소부 오정섭이에요. 비록 이번 사건의 사상자는 없지만 용의자는 체포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인해 발작 증세가 나타나 현재 혼수 상태예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는 경찰과 용의자의 형이 제공한 것들이에요. 암 말기예요. 의사가 한 달 시한부 판정을 내렸죠. 사실 그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유일한 범행 동기예요. 납치당한 환자는 서보미로 몇 년 전 사망한 오정섭 씨의 딸과 나이대가 비슷해요. 신이 나에게 공평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을 내 딸 가는 길의 길동무로 삼아야겠어. 오정섭 씨가 했던 말이에요. 네, 8년 전에 병으로 사망했어요. 오정섭 씨는 예전에 제 교수님께 회사 전매 관련 계약 분쟁을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회사를 매각한 이유도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결국 딸을 치료하진 못했지만요. 네, 오정섭 씨 본인이 사건 현장에서 직접 범행 동기를 밝히긴 했는데 사실 그의 말엔 허점이 많아요. 오정섭 씨의 형은 조카가 사망했을 당시 오정섭 씨가 장기 기증을 신청했다고 증언했어요. 맞아요. 그 후 형편이 어려운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병원 원장이 일자리를 내줘서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항상 직무에 충실했어요. 딸의 죽음으로 원한을 품은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몇 년간 오정섭 씨는 금전적인 사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위한 기부금 행사도 꾸준히 주최하고 참여했어요. 비록 자신의 병은 숨기고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기부를 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현재 파악한 정보들로 봤을 때 전 오정섭 씨가 범행을 저지른 데엔 반드시 숨겨진 속사정이 있을 거라 추측하고 있어요. 현재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의 상황에서 형벌의 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오정섭 씨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생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백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설령 없다 해도 전 최선을 다해서 오정섭 씨가 가장 합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여론의 과도한 간섭으로 합당하지 않은 형량을 받지 않도록 막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저는 미림시 시립병원에 가서 서보미 씨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볼 생각이에요.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오늘 오정섭 씨의 형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그의 은행 계좌에 서보미 씨에게 2차례 돈을 성금한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정섭 씨가 일방적으로 서보미 씨에게 기부한 돈일 수도 있고 단순히 빌린 돈일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오정섭 씨의 범행 동기를 확실하게 파악하려면 서보미 씨에 대한 조사부터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우야, 지금 가려는 게냐? 네, 다음에 또 뵈러 올게요. 아유, 예쁘기도 하지. 다음에 또 은우랑 같이 놀러 오너라. 백년 해로가 선망할 만한 일은 맞지만 두 분은 지난주부터 만나셨는걸요? 두 분은 이제까지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 양로원에 오신 뒤로 마음이 잘 맞는 분을 찾으신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네, 그럴 생각이에요. 전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기도 하고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까지 하죠.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해야 할 것도 있으니까요. 네, 병문안 선물을 좀 사려고요. 서보미 씨 것도 있죠. 만약 사건의 원인이 서보미 씨에게 있다면 진실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서보미 씨를 찾아가기 전에 주변 사람들을 먼저 만나보면 조사가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오정섭 씨는 본인과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잦았을 거예요. 저희가 정형외과를 방문하려는 이유죠. 그곳엔 연로한 환자가 대부분이니 견과류는 먹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소화하기에도 어려워요. 정형외과 환자들이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니니까요. 잘 드시고 소화도 잘 되는 분도 있겠죠. 가요. 다른 것도 돌아봐요. 네, 교수님이 양로원, 병원 같은 곳에 절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주위 친구들보다 어르신들과 더 잘 어울린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제가 그런 것 같나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고마워요. 뉘신가? 한숨 푹 잘 생각이니 볼 일 없으면 방해 말고 어서 가시게. 얼마 전 병원에서 납치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어르신, 쉬시는데 방해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약소하지만 제 성입니다. 어이구야, 뭘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래. 그래서 자네들이 오 선생의 담당 변호사라고? 네, 잘 됐구만 그래. 아까 내가 실례했어. 미안하네. 선물까지 챙겨오고 이거 참 받아도 될는지. 아닙니다. 저희가 어르신의 귀한 시간을 빼앗았으니 당연히 받으셔도 됩니다. 아휴, 밖에서 뭐라 떠들든 우린 다들 알지. 오 선생이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자네들이 판사한테 사정 좀 해서 우리 오 선생 형량 좀 줄여주면 정말 고맙겠네. 왜 오정섭 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솔직히 얘기하겠네. 오 선생은 참말로 그저 좋은 사람이야. 오 선생은 청소부지만 자발적으로 간병인이 할 일까지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어. 우릴 무척 챙겨줬지. 나만 해도 그래.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거동이 불편했는데 오 선생이 화장실까지 부축해주고 등도 닦아주고 그랬어. 그렇다니까 글쎄. 그 납치당한 아가씨한테도 신경을 어찌나 많이 썼는데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 그 이름이었어. 오 선생이 꼬맹이라고 자주 불렀지. 꼬맹이. 마치 친딸에게나 할 법한 호칭이네요. 둘이 부녀 사이로 자주 오해받긴 했지. 특히 새로 들어온 간호사들한테 말이야. 에휴, 봄이 그 애도 참 딱해. 어린 나이에 난치병에 걸렸지. 입원한 지 꽤 됐는데도 가족은 코빼기도 안 보이지. 그래서 오 선생이 그 애한테 더 지극정성이었는지도 모르지. 그랬군요. 서보미 씨를 좀 만나보고 싶은데 혹시 병실이 어딘지 아세요? 알지. 오 선생이 바로 옆동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2층인 것까진 아는데 몇 호 병실인지는 가서 직접 물어보게나. 네, 감사합니다. 부탁하네. 오 선생을 꼭 도와줘. 이유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무슨 속사정이 있을 걸세. 걱정 마세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중증을 앓고 있는 서보미 씨가 혼자서 비싼 치료 비용을 부담하기엔 힘들었을 거예요. 오정섭 씨는 어쩌면 자신의 딸이 생각나 기부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돈을 송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보미 씨를 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실토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일단은 서보미 씨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볼 수밖에요.
서보미 씨요? 혹시 뉴스 보고 오신 건가요? 아,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네요. 최근 뉴스를 보고 병문안을 온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요. 서보미 씨는 203호 병실이에요. 오늘 진료는 다 끝났으니 지금 가보셔도 돼요. 그렇죠. 마음씨가 착한 분들이 많으셔서 병문안 오실 때마다 다들 기부를 조금씩 하고 가시니까요. 이제 치료비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아마도요. 먼저 말해봐요. 맞아요. 오정섭 씨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이용해 서보미 씨를 돕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저희의 추측대로라면 서보미 씨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저기요, 서보미 씨. 너무 그렇게 입 다물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납치했잖아요. 네티즌들이 대신 신나게 욕해주면 서보미 씨도 더 좋지 않나요? 상황만 대충 알려달라니까요. 지어낸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나가주세요. 잘 생각해봐요. 네?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서보미 씨한테도 더 좋을 텐데요. 아님 그냥 지어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당신 그러기만 해봐. 못할 건 없죠. 제가 스스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안 요원한테 끌려 나가시겠습니까? 비록 명예훼손죄는 형량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감옥에서 몇 년 동안 특집 보도를 쓰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다음부턴 당신의 범죄 계획을 떳떳하게 말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아, 짜증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두 분은 변호사? 혹시 오정섭 아저씨 담당 변호사세요? 네. 현재 인터넷에선 오정섭 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론이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정섭 씨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그가 합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조해 드릴게요. 그날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는 검사를 마치고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병실로 돌아갔어요. 한숨 푹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 아저씨가 이상한 표정으로 불쑥 들이닥쳤어요. 저는 그때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채도 안 하고 바로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더니 제 목에 갖다 댔어요. 저는 그냥 혹시라도 정말 절 찌를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발버둥 치지 말라고 했을 때 순순히 아저씨를 따라서 병원 로비로 갔어요. 지금부터 제가 경찰 쪽에서 얻은 정보를 설명할 테니 들어보시고 잘못되거나 더 보충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어요. 당시 오정섭 씨는 딸의 죽음에 원한을 품고 살아있는 사람을 딸의 부장으로 묻으려 했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경찰 쪽에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갔죠. 그러다 서보미 씨의 설득 끝에 결국 그만두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요, 잘못 알고 계세요. 전 아저씨를 설득한 적 없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나요? 없어요. 그때 아저씨는 이미 이성을 잃어서 혹시라도 자극하게 될까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아저씨는 항상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시간 날 때마다 저를 보러 와주셨어요. 그분이 한동안 저희 병동 청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제 병실에 오셔서 쓰레기를 치워주셨어요. 아마 제 곁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가끔 와서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졌고요. 아마 동정심이겠죠. 제가 지금 실직 상태라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돈들은 제가 이미 아저씨한테 돌려드렸어요. 하지만 오정섭 씨의 은행 거래 명세에는 서보미 씨가 얘기하는 거래 내역이 없던데요. 계좌로 이체했다면 아저씨가 바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찾아서 아저씨 몰래 가방에 넣어뒀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알려드렸죠. 아저씨도 여유로운 형편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겠어요. 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니 혹시 그가 죽은 딸에 대해 언급한 적 있었나요? 그건 한 번도 없었어요. 오 아저씨는 본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아저씨가 불치병이라는 사실도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알았어요.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족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괜찮다면 가족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괜찮아요. 비밀도 아닌데요. 저희 집은
시골 마을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진 모든 것이 좋았는데 충격이 크셨는지 그때부터 어머니는 편집증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의사소통마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명절 때나 가끔 전화드리는 것 말고는 따로 연락을 하고 지내진 않아요. 네. 집안 형편도 안 좋은데 말해봤자 상황만 더 안 좋아질 뿐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가서 어머니가 또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몰라요. 저는 말한 적이 없어요. 감으로 제가 가족과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아차리신 게 아닐까요? 집에서 운영한다는 음식점은 그 뒤로도 계속 영업을 해왔나요? 네. 그 후로는 어머니께서 관리하고 계세요. 유일한 수입이니 함부로 문을 닫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유지 치료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괜찮아졌어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께서 완치하려면 그래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마비가 올 수도 있대요. 수술을 받아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생각해봤죠. 하지만 제 병은 수술 난이도가 높대요. 그만큼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의 리스크도 따라서 치료가 됐다고 해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뒤따르는 간병비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래서 평소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퇴근하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가서 미림씨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향 친구는 어머니한테 얘기할까봐 아프다는 사실도 말 안 했고요. 아, 맞아요. 뉴스 보도가 나간 뒤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찾아와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공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많은 공익 앱에서 모금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치료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지금은 몸 상태가 많이 안정돼서 고려해볼 생각은 없어요. 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인터넷이나 앱에 모금 정보를 올린 적이 없어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찾아보셔도 좋아요. 괜찮아요. 가끔 이렇게 통증이 심해지곤 해요.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서보미 씨를 침대로 부축해줘요. 전 가서 간호사와 의사를 불러올게요. 별다른 지장은 없고 진정제를 주사해서 현재는 잠든 상태예요. 환자분과 친구 사이신가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요. 어쨌든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해요. 호전이요? 그럴 리가요. 구체적인 병의 원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현재 환자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지체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찌됐든 환자분을 설득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뉴스에 보도된 후로 치료비 걱정도 덜었고 나이도 젊으니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아요. 네. 아까 질문했을 때도 반응이나 대답이 굉장히 수상했어요. 아무래도 그녀가 한 말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서보미 씨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예시가 적절하진 않지만 만약 사무소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제가 당신을 납치한다면 어떤 반응일 것 같나요? 저희가 현재까지 수집한 정보를 보면 오정섭 씨가 서보미 씨를 무척 챙겼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서보미 씨는 마치 친아버지처럼 자신을 보살펴주는 오정섭 씨를 매우 신뢰하고 있을 테고요. 심지어는 방금 그 기자 앞에서 오정섭 씨를 옹호하기까지 했죠. 그렇다면 사건 당시에 두려움만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오정섭 씨와 자신은 서로의 집안 사정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이 계획이 오정섭 씨가 제안한 거라면 실행하기 전 서보미 씨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겠죠. 거짓말이 아닌 부분들도 있네요. 댓글을 봐요.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모금 플랫폼을 계획적으로 피한 거겠죠. 기부금을 개인에게 직접 주는 건 위험성이 커요. 만일 문제가 발생해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죠. 혹시 봤나요? 잠깐만요. 뭐하러 오셨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여긴 병원이니 당연히 병문안을 온 거죠. 병문안을 오는데 전문가용 카메라는 왜 들고 왔어요? 아, 너무 그렇게 경계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브이로그 찍고 있는 거예요. 방금 203호 병실에 있는 서보미 씨를 만나고 왔어요. 얼마 전 안 좋은 일을 겪었다길래 저도 좋은 일 좀 하려고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선행을 꼭 카메라에 기록해둬야 합니까? 허세는 아니고 그냥 좋은 일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참, 혹시 여기 순찰하면서 변호사 같은 사람 못 보셨어요? 변호사라고 얼굴에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 혹시 잠시 대화 좀 해요. 얼른 가요. 일단 숨어요. 쉿. 이상하네. 어디로 간 거야? 설마 여기 있는 건 아니겠지? 여기 숨어서 뭐 하는 겁니까? 병문안 끝났으면 얼른 나가세요. 강제로 끌려나가는 수가 있어요. 아, 네, 알겠어요. 나갈게요. 미안해요. 아까는 상황이 다급해서 실례했네요.
그런가요? 아, 또 다른 사람을 마주칠 수도 있으니 일단 병원을 떠나죠. 저도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정작 그런 상황이 눈앞에 닥치니까 제 자신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약점이 생긴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때를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네. 기부금을 받았다는 게 확실하다면 일단 기부금의 행방을 찾는 게 급선무예요. 법원에 서보미 씨의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해 증거 신청을 할 생각이에요. 아마 새로운 진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진 좀 쉬어요. 모처럼의 휴일인데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았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이 되었어요. 네,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달라진 점이라면 근무 공간이 사무실에서 집으로 바뀐 것뿐이죠. 당신은요? 요즘 어때요? 다행이에요. 요즘 걱정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 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서보미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수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최근 서보미 씨의 계좌로 기부금이 여러 차례 입금됐어요. 서보미 씨는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했고요. 혹은 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좀 더 극단적인 상황을 추측해 보자면 서보미 씨는 현재 협박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 외에도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강허랑이라는 사람이에요. 서보미 씨의 수많은 기부자 중 한 명이죠. 눈여겨봐야 한다고 한 이유는 많은 기부자들 중 그의 성금 빈도가 제일 잦기 때문이에요. 매번 적은 금액이지만 하루 이틀 간격으로 꾸준히 성금을 하고 있어요.
둘의 사이가 보통 관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강호랑 씨를 찾아가 물어볼 생각이에요. 서보미 씨의 회사에 가서 그녀의 주변 사람에 대해 알아보는 건 당신에게 맡길게요. 그쪽이 변호사이신 건 알겠는데 보미 씨의 사생활에 대해선 왜 물어보시는 거죠? 보미 씨는 피해자잖아요. 공범이 있다고요? 아, 천벌받을 인간들.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일이 하나 있긴 해요. 뭔가 불량한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것 같았어요. 전에 상점가를 지나다가 보미 씨가 좀 불량해 보이는 여자랑 술집 앞에서 같이 있는 걸 봤거든요. 여기요. 사진도 찍었어요. 네. 그 후에도 가끔 회사 앞에서 쭈그리고 있는 걸 몇 번 봤어요. 보미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미 씨는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마주치는 걸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회유도 해봤는데 늘 그냥 알겠다고만 했어요. 이거 봐요. 결국 이렇게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보내드릴게요. 오빠 어디 가요? 저랑 좀 더 놀아요. 밖에 있는 언니랑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만 여기서 혼자 놀고 있을래? 그래도 착하지? 금방 올게. 성은 이제 거의 완성됐으니까 그동안 정원을 어떻게 꾸밀지 생각해 볼래? 알았어요. 대신 빨리 와야 돼요. 그럴게. 여기는 어떻게 왔어요? 정확히 찾아왔어요. 이 가게가 맞아요. 저 아이는 주하나 씨의 친동생이에요. 저도 주하나 씨를 찾으러 왔어요.
강호랑 씨의 말에 따르면 서보미 씨에게 실명을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한 기부자가 대신 성금해달라고 부탁한 거네요. 그리고 강호랑 씨에게 그 부탁을 한 사람이 바로 그의 먼 친척 동생 주하나 씨고요. 절 왜 찾으세요? 목소리가 저쪽까지 다 들려요. 잠깐 옆집에 배달 다녀온 그 10분 사이에 여자가 생겼네요. 대단하네요. 역시 여자를 좀 잘 아시나 봐요. 오해십니다. 여기 이분은 저와 같은 이번 사건 담당 변호사입니다. 아, 그래요? 남녀가 같이 한 팀으로 일하면 덜 피곤하고 나쁘지 않죠. 제가 잘 알아요. 천천히 얘기 나누세요. 전 일단 우리 꼬맹이부터 위층에 재우고 올게요. 얼른 위층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꼬맹이가 당신이 재워줘야지 잘 거라면서 버티고 있어요. 미안해요. 금방 돌아올게요. 설마 우리 꼬맹이를 질투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질투가 날 수도 있지 않나요? 요즘 꼬맹이들이 어찌나 영리한지 나중에 저 변호사님한테 시집 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전 말이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탓인지 어릴 적부터 애정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소유욕이 엄청 강했죠. 그래서 보미가 처음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제 동생이 보미한테 달라붙는 게 그렇게나 화나더라고요. 네,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긴 하지만 사이가 좋았죠. 전에 술집 앞에서 취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던 사람 중에 보미만 절 도와줬어요.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됐죠. 살아온 가정 환경이 비슷해서인지 통하는 것도 많았고요. 보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절 설득하고 도와줘서 이 가게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답으로 매일 가게 수입의 3분의 1을 보미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까 그 변호사님이 물어봤던 송금의 이유죠. 이따 피우시죠. 알았어요. 담배 연기를 맡게 하면 안 되니까요. 맞죠? 사실 저도 당시에 보미가 왜 절 피하려는 건지 몰랐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제 연락도 안 받고 차단하더니 피해 다니더라고요. 저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안 찾아갔어요. 그러다 그 뉴스를 보게 된 거고요. 그 납치 사건에 대한 뉴스 말인가요? 네,
뉴스에선 모자이크도 되어 있고 가명을 사용하긴 했지만 요즘이 어떤 시대인지 아시잖아요. 세상에 비밀은 없죠. 그래서 대충 눈치챘어요. 보미가 절 피한 이유가 병 때문이라는 걸요. 전 보미의 선택을 존중해요. 보미만 편할 수 있다면 연락 따윈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전 잘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몰래 찾아가서 보는 것 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예전에 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보낸 돈이란 걸 알면 보미가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물어볼 거 다 물어보셨으면 변호사님들은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혹시 주하나 씨 말고도 서보미 씨가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있나요? 그건 왜 물어보시죠? 저 당신들이 오정섭 담당 변호사인 거 다 알아요. 저에 대해서는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보미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게서 얻어가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그 기부금, 서보미 씨는 치료에 사용할 생각이 없어요. 더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뭐라고요? 저흰 오정섭 씨의 담당 변호사가 맞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기도 해요. 오정섭 씨뿐만 아니라 서보미 씨의 목숨과도 연관된 중요한 일이에요. 보미는 저와는 전혀 달라요. 따뜻하고 착한 애죠.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보미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사이가 안 좋다고 누가 그래요? 보미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둘이 지냈어요. 보미는 무엇보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죠. 서보미 씨 어머니를 찾아가 상황을 물어볼 생각인데 혹시 전에 대략적인 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나요? 아, 있어요. 전에 보미가 회사 일로 바빠서 대신 집에 먹을 것들을 좀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인터넷에 기록이 남아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네, 부탁드려요. 아참, 이거 받아요. 아니에요. 아까 그 가게에서 마침 그 사탕을 팔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샀어요. 조금이나마 기분이 나아졌다면 다행이에요. 오늘 피곤한 하루였을 텐데 먼저 집에 데려다 줄 테니 가서 쉬어요. 집에 내려주고 제가 가보려고요. 서보미 씨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그 돈이 서보미 씨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든 없든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해결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어머니가 서보미 씨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건 딱히 찬성하고 싶지 않네요. 서보미 씨의 고향집은 여기서 차로 3시간 거리예요. 그곳에 다녀오고 나면 아침일 텐데 힘들 거예요. 야간 운전은 운전에만 집중하는 게 좋아요. 대화는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하죠. 그럼 뒷좌석에서 잠시 눈 붙이는 건 허락할게요. 고마워요. 맛있네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보미가 밖에서 고생할까 봐 걱정돼서 돈 같은 건 절대 보내지 말라고 제가 당부했거든요. 작은 식당이긴 해도 주변에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저 혼자 먹고 살기엔 사실 충분해요. 아 참, 그러고 보니 몇 달 전에 보미가 제게 은행 카드를 하나 새로 만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재테크를 도와주겠다나 뭐라나. 그래서 그 은행 카드는 지금 어디 있죠? 보미가 잘 갖고 있으라고 해서 옷장에 넣어뒀어요. 그 뒤로 꺼낸 적은 없어요. 아, 알겠어요. 바로 찾아서 가져올게요. 일단 병원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만나서 직접 얘기하시는 게 더 확실할 테니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봄이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잠깐 눈 좀 붙이지 그래요. 아니요. 생명을 구하는 건 의사의 책임이에요. 저는 다만 서보미 씨를 의사 앞까지 데려다 주는 것뿐이죠. 운전할 땐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위험하잖아요.
눈 좀 붙여요. 도착하면 깨워줄게요. 알겠어요. 잘 자요. 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요. 당신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래요. 그런 행동은 앞으로 다른 사람한텐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걱정 마요. 여기 앉아서 조금 눈 붙이고 쉬면 되니까요. 네, 그래요.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전 수술 안 받을 거예요. 그 돈도 돌려줄 생각 없어요. 서보미 씨, 진정하세요. 다들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마세요. 다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다 망쳐버렸어요. 이런 절 비웃으러 온 거겠죠? 보미, 너 아주머니,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비웃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사람도 서보미 씨 본인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뭐라고요? 서보미 씨, 정말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맞아요. 현재 서보미 씨의 방법이라면 법률상 빼돌린 개인 기부금을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론은요. 여론은 냉정할 거예요.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서보미 씨 어머니일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주하나 씨일 테고요. 두 사람이 열심히 차린 그 가게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겠죠. 서보미 씨는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떠날 수 있겠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도망칠 방법도 없어요. 그 돈은 결국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만약 가능하다면 저도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가 아저씨의 딸을 떠올리게 해서 절 딸처럼 대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제가 아저씨를 볼 때마다 엄마의 미래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미래 모습이라니. 봄이야, 그게 무슨 말이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 병은 수술을 통해서만 완치가 가능한데 대신 위험 부담이 있다고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마비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술을... 엄마! 그 확률을 어떻게 믿어요? 아저씨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시는지 알아요? 새벽 5시에 병원에 출근하고 퇴근하시면 또 야시장에 가서 청소 일을 하세요. 아저씨는 딸을 잃었어요. 내 수술이 실패하면 엄마한테는 짐만 되는 거잖아요. 더 힘들 거라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 돈을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면 적어도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딨니? 봄이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마른 거니? 사보미 씨,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 홀로 당신을 키우셨죠. 그래서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전 충분히 이해 가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두셔야 해요. 병에 걸린 건 서보미 씨 탓이 아니에요. 자녀를 잃은 노부모가 의지할 곳이 없는 건 사회 보장 제도의 문제죠.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스스로를 벌할 필요는 없어요. 전 변호사님, 제 딸은 이제 어쩌면 좋죠? 차라리 제가 대신 무릎이라도 꿇고 모두에게 용서를 빌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이 일은 어머니께서 대신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기부금은 서보미 씨가 병을 앓고 있는 건 사실이니 치료에 사용한다면 처벌은 성립되지 않아요. 납치 사건에 대해선 검찰 측이 서보미 씨를 기소할 겁니다. 법적으로도 면책이 어려울 테고요.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릴게요. 법적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서보미 씨의 병이 완치되고 난 후의 일이겠죠.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되니 충분히 심사숙고하신 후에 연락 주세요. 감사해요. 그래, 괜찮을 거야, 봄이야. 문제가 있으면 또 같이 헤쳐나가면 돼. 그저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아니요. 서보미 씨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정섭 씨는 서보미 씨 말고도 병원비가 없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몰래 도와주고 있었어요. 오정섭 씨가 힘들게 지낸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집념에 가까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모두 오정섭 씨의 잃어버린 가족에서 비롯된 거죠. 어머니께도 같은 아픔을 드리고 싶지 않다면 치료부터 잘 받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전 어차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양로원에 있는 형을 빼면 친인척도 없어서 누군가에게 짐이 될 걱정도 없어요. 아가씨, 슬픈 표정하지 마요. 그 모습을 보면 누군가 마음 아파할지도 몰라요. 아저씨,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재판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네네, 알겠어요. 진지한 모습이 선생님이랑 정말 꼭 닮았군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절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설령 욕을 먹는다 해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어요. 이번 제 사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전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당연하죠.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인거려. 제 딸도 보미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도 둘이 같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보미 수술은 잘 됐나요? 몇 달이라 아마 그때까진 못 기다릴 것 같네요. 하지만 그래도 아내와 딸아이한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산 것 같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아저씨의 행동을 묵인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변호사님들은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멀어요. 제 나이가 돼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서로를 아껴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참, 백 변호사님, 개인적인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이번 사건 조사에 같이 참여한 변호사님이 한 분 더 계신다고 들었는데
재판에도 출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그녀가 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좋은 저녁이에요. 혹시 지금 바빠요? 다 봤어요? 사실 해명이랄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사건의 진실을 알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선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이 있으니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죠. 아니에요. 인터뷰 마지막 부분도 봤어요? 미안해요. 상의도 없이 인터뷰에서 당신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잠깐만요. 괜찮다면 조금 더 이야기해요. 혹시 불편하다면 잠들었나? 책에선 대화할 땐 가볍게 일정한 거리와 정도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전 그게 안 되나 봐요. 지금의 제 모습이 당신의 기대에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이대로 놓아버리진 않을 거예요. 만약 제가 좀 더 표현한다면 당신은 제 마음을 눈치채겠죠. 네, 저 여기 있어요. 잘 자요. 좋은 꿈 꿔요.